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태균 씨는 요새 이렇게 언론사를 골라가면서 그런가요? 예, 뭐 동아일보 오늘 네. 어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 말로는 예. 오는 언론 다 받아주고 있다. 그래요? 예, 뭐 가리지 예. 않고 다 받아주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JTBC 기자는 어제 본인이 이렇게 창원을 여러 군데를 같이 다니면서 그래요. 예, 훌륭한 기자가 되라고 조언도 해주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의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약간 과장인지는 뭐 듣는 입장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동아일보 보도 보면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가서 총리 추천이랄까 정치적 조언을 했다 뭐 이렇게도 주장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기자님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 예,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얘기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 자신의 위치가 대통령 내외를 앉혀놓고 가르치듯이는 제 생각이지만 예. 누군가를 뉘앙스는 앉혀놓고 그렇습니다. 무슨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의 어떤 그 그렇지 분위기는. 않습니까? 예. 주로 선생님 아니면 이런 거 예. 불가능하거든요. 앉혀놓고 총리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임명 건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몇 번씩이나 자택에 갔는지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갔다는 거고요. 예. 내가 그 가족들을 앉혀놓고 뭐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된 다음에 부부가 다 잡혀간다. 예. 이런 말까지 했었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이분은 상당한 그 권한을 가지고 캠프를 지휘하거나 뭐 이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인수위 참여 제안을 결정권자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해석인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그 본인은 명박사라고 불렸는데 학위도 없는 사람한테 박사라고 할 정도면 본인이 그동안 뭐 해서 손대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 예.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얘기하는 천공에 대한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요. 뭐 천공이 네. 뭐라 그랬죠? 표현이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날라갔다고 표현했죠. 예. 예. 천공을 보니까 본인의 평가예요. 네.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본 적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또 본인 말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온갖 조언을 했고요. 네. 뭐 정치란 옷이다. 매일 갈아입는 옷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주일 아주 뭐 정치 전반을 가리킨 것처럼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뭐 그것은 뭐 오세훈, 뭐 예. 이준석, 김종인 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 예. 프로그램 나와서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이런 예. 표현 한 적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현이 고스란히 동아일보에도 나옵니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을 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까 그 납품하지 얘기였군요.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손을 거쳐가면 봉황이 된다 이제 이런 태도의 이제 근데 얘기인데요. 장 기자는 언제 통화해 보셨습니까 혹시? 명태균 씨? 뭐 명태균 씨하고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래요? 예, 예. 수시로 통화하고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오늘도 통화를 했어요. 예. 오늘은 왜 통화를 했냐? 그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입장이 나왔거든요. 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언이나 소통은 없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긴밀하게 그 소통한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명태균과 특별한 조언이나 소통은 없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확인을 처음 해준 건데요. 예. 그동안은 그냥 계속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 확인이 나왔는데 이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궁금합니다. 예. 네. 뭐 그림자는 그려려니 하는 게 맞다. 그러려니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려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공식 라인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거는 공식 라인이고 본인은 비공식 라인으로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뭐 이준석 대표 등등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뭐 확인되지 않은 거라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명태균 씨가 요새 계속 어떤 여러 언론사랑 여러 말들이 흘러나오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심각한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열등감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난 사람은요. 예. 정말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은 본인이 얘기 안 합니다. 예. 주위에서 와 정말 잘났다. 와 정말 능력 있다 이러지.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나 진짜 잘나지 않았어. 예. 이렇게 자랑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러한 피해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궁금한 건요. 이 저렇게 혼자 만약 잘난 척하는 거고 허풍 떠는 거라면 대통령실한테는 굉장히 누가 되는 사안인데 대통령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네. 의혹들이 자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명태균 씨 육성을 통해서 또한 강모 씨를 통해 가지고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진짜 누구야 이름도 잊어버렸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생각하니까 잊어버릴 세상에. 분을 김건희 잊어버려야지. 여사님. 예. 김건희 여사의 육성까지 나오게 된다면 예. 명태균 씨 말이 또 허풍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국감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거는 같은데 예. 저는 정치권의 이제 실물을 보면서 저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일이 다 정리되고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랬다고 막 예. 이렇게 스토리를 써가는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한 8알은 허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대통령실로서는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거나 혹은 믿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 부분 뭔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번에 설명을 한번 예. 드렸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한테 예. 참모들이 명태균 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 몇 번 통화했어요? 저 텔레그램 주고받은 것 좀 보여주세요. 예.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런 예. 거를 알려줘야 사실관계대로 파악을 해서 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텐데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산을 만드는 비유지만 나는 산을 만드는 사람이다. 예. 봉황을 납품한다. 이 아니, 정부가 나를 닭을 담을 납품한다. 봉황이 돼서 납품한다. 뭐 이런 닭을 거. 봉황 닭을 만들어? 납품하면 봉황이 된다. 자기가 그런가요? 닭을 예. 키워서 납품하면 봉황이 된다. 나를 담을 그릇이 이 정부는 안 된다. 내가 그랬다는 누가 거예요. 다니라 시켰는데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되게 자기 과시가 강한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네. 김영선 나를 따라다녔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허풍에 지금 언론들이 좀 이용당하는 거 근데 아니냐. 저는 예. 그런 대목은 필요해 보여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기를 장 기자님 저한테 100꼭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꼭지요? 100꼭지. 그러니까 100가지 의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지란 단어는 원래 그 언론사들 방송사에서 그렇죠. 예, 언론사에서 뭐 하나의 기사 기사 꼭지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템이 100개가 된다는 거고 어제 주진우 기자가 다녀갔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주진우 기자에게 또 하나 선물을 주었습니다. 뭐 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또 나오겠죠.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이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논외가 됐어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들려고 했다. 네. 에? 이준석도 오세훈도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대표 됐는지 모른다. 네. 김 전 위원장이 나한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뉴스토마토 첫 번째 보도에서 함성득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명태균이 데이터를 제공하면 김종인이 판을 짜는 시기였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고 본인은 산을 만들어서 산은 산 모양대로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산은 산대로 약간 가는 도사님 거다. 같은 말씀도 많이 뭐 이제 하는군요. 이런 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것은 거론된 정치인들이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다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대응이 좀 그래서요. 잘 안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막후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 다 자꾸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장 기자님도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몰고 아니 가지 이게 마시고. 음모론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배꼽지가 있다고 얘기를 네. 해요.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네가 나쁜 사람 아닌 걸 네 스스로 증명해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증명이 아니라 이건 증명의 차원이 아니에요. 장소님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왜 명태균 왜 화를 씨한테 내세요? 장 기자님도 네. 왜 그렇게 예.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상황 잘 보시는 아니. 분이 명태균 씨 얘기를 다 언급을 하면서 아니 이거는 이 사람 말의 인터뷰가 나온 신빙성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를테면 이런 신빙성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무시로 드나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조목조목 반박을 대통령실이 많이 해요.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썼을 때 심지어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 뭐 재판까지 가고 이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소통이나 특별한 조언은 없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특별한 소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양쪽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숨기거나 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나는 오세훈도 만들었어. 이준석도 만들었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었어.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옮기시는 게 적절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명태균 씨가 이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본인 육성으로 녹음된 거 그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용을 하는 것은 그건 솔직히 못 믿겠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나 뭔가 있다? 나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한다? 이건 놀아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 구속을 시킬 거다.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속 못 시킨다와 구속시켜야 된다. 구속시킬 것이다. 두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내일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에 뭐 제출할 자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시끄럽게 계속 파장을 일으키는데 민정수석실도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나온다는 얘기가 특별한 조언이나 소통은 없었다. 얼마나 수세적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실상 모욕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펄펄 뛰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별로 우리 소통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자 다 깔까요? 저도 있는데. 까라고 하세요. 네? 까라고 하세요. 백곡지 있대요. 까겠죠.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허풍쟁이에요. 저는 허풍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컨텍스트 안에 이 맥락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기자들은 업이 이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협박이라고 봐요. 협박. 그러니까 용산을 향한 협박이겠죠. 용산 들으라고 말라. 하는 얘기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공천 개입 부분일까 아니면은 뭐 여론 조작 부분일까 아니면 다른 또 다른 무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 지켜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본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용산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단단히 뭔가 좀 잡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막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뭔가 있는데 자꾸 이제 보수파 진영 전체적으로 넓히잖아요. 이준석도 김종인도 오세훈도. 그것은요. 출마하는 사람들 정말 100명 1000명이 와서 다 도와준다 그래요. 그럼 아이고 나 좀 도와줘. 아이고, 내가 당선된 건 당신 덕분이야. 이런 얘기 정치인들 수없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보수파 정치인들에 대해서 모두 매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 그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지금 거론하는 정치인들의 네임밸류의 수준이 상당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조사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제 강혜경 씨가 직접 뭐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밝힌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제 돈 문제로 얽힌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론조사나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개인 돈도 들어가고 뭐 미래한국연구소 돈도 들어가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돈을 받지 못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것이 일종의 뭐 바터 비슷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실정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관 매직인 것이고 이것은 선거법 뭐 다 이제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이제 허성무 의원을 뵀는데 예. 허성무 의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해요. 창원지검이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세게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보십시오. 예. 조국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보십시오. 검찰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대목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앞서 제가 구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맥락이 닿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요. 계속 뭐 이렇게 본물 터지다가 요새 또 이 명태균 씨가 약간 다른 쪽으로 막 가면서 약간 희석된 부분도 있는데 더 나옵니까? 네. 장 소장님 뭐 그쪽을 뭐,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국감장에서 뭐 육성이 나온다. 예. 그러한 소문은 계속 있고. 예.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나온다. 나온다. 튼다. 어디서요? 국감에서? 국감에서. 예. 예. 뭐 다 뉴스토마토나 이런 데는 뭐 더 가지고 있나요? 아니 그것도 갖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예. 뭐 민주당도 확보를 한 것 같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라서요. 그럼요. 어제 한동훈 계열이라고 네. 다 그럴 수 있나요? 그분들의 어떤 만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 소장님 일단?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는 외롭지 않아요. 예. 나는 고립되지 않았어요. 내 편도 있고 내 사람도 있어요. 예. 자꾸 나 그냥 뭐 혼자 홀로 하는 정치인 그렇게 좀 취급하지 마세요. 그거 같아요. 명식인 그러니까 압박이 있습니까, 용산에 대한 어제 그 모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심하면 예. 200표 그냥 넘겨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무력 시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점과 네. 그런 모임의 성격과 취지가 과연 옳았을까, 적절했을까, 네. 좋은 평가를 받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가요?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가셨는데 예. 그냥 당 대표가 자기 계파 사람들 모여가지고 세과시하는 게 과연 맞을까? 예. 분명히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예. 저 사람들 안 되겠네. 네.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나가 있는데 지금 등에 칼 꽂는 거 아니야? 음. 가만두면 안 되겠네. 네.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모양새는 처음에 당 대표 됐을 때 한 30여 명 막 이렇게 네. 한동훈 계열 했거든요. 근데 한 100일이 다 돼가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 현역 17명, 모인 사람 22명. 이렇게 보면 정치력이 없구나. 예. 그동안 뭐 했냐. 왜 확장 안 됐네. 오히려 축소됐네. 위축됐네.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한 명씩 더 데리고 나와서 50명 만드는 1+1?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요. 당대표가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받는 게 그냥 우리 사람 하자. 지금 김건희 여사 가만두면 안 되잖아. 예. 이게 아니고요. 명확한 명분과 비전을 제시하고 예. 의원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래 한동훈밖에 없어. 그런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과시로 한다면 여의도 문법에 너무 빨리 적응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 오늘 저희 인터뷰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 그 행사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한테 물어봤대요. 네. 어떤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참 그 얕다. 예. 그, 얕다. 얕다. 예, 얕다. 얕다. 예. 깊이가 예. 얕다.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20명만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네. 전체 108명을 대상으로 108명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걸 보여줘야지. 꼴랑 20명 모여가지고 우리 뭐 친한계가 뭉치면 뭘 할 수 있어요라고 한들 그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냐. 예. 이제 저런 식의 정치가 통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수가 너무 낮다. 이제 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고 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 용비어천가를 네. 하지 않겠다. 뭐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서 갈 테니 나를 믿고 따라달라. 아니 진작하지. 네. 여태 뭐 하다가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였어요. 예. 그때 최혜병 특검법을 정말 그 강단 있게 밀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108명 가운데 최소 60명에서 70명은 한동훈 대표 따라갔을 거다. 예. 근데 그때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아니냐.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고개 못 든다. 숙이고 그냥 복속하는 예. 형태로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라도 뭐 이걸 잘했다고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양 자체는 대단히 안 좋죠. 그래도 여당의 대표인데 대통령이 순방 나가는데 예. 그걸
참 이 저작거리 용어를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무슨 용어를 쓰시려고 그랬어요? 아이 아니. 왜 그러세요? 방심해서 또 뭐라. 아니 그래서 아니, 요새 그러니까- 방심이 없나 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대통령 환송 행사 안 나간 게 예. 저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해야 돼요. 예. 그거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뒷전에 놓고서라도 나갔어야 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음. 좋아 대통령 환송 행사는 안 나오고 같은 날에 자기 계파 의원들 모여서 만찬을 했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예.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상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지도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이하경 그렇습니다. 칼럼을 예. 보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을 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예. 다 수용이 안 된다. 지금 장 기자 말씀하셨는 이 기사도 그렇고요. 예. 제가 어제 언급한 기사인데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수 언론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거나 사태를 추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이것도 그렇죠. 뭐냐면 팩트 체크가 됐다. 예, 뭐냐면 제2부속실에 김건희 라인을 다 몰아넣으려고 해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어떤 팩트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 예, 그것뿐만이 제가 아니라- 뉴스아이틱 외전이 있으면 예. 제가 사실은 이랬어요라고 얘기할 텐데 외전 이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지상파라서.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외전 하나.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예. 수석들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 말씀도 저번에 장모 소장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 아니 거예요. 저가 아니라 예. 저기 장모 기자님한테 김모 회계사 사례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장면과 사람들이 어느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마포대교 사진을 예.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만 대통령실 안에서의 권력 관계는 V1, V2, V0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실상의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그랬을 때 머리를 왜 쥐어짜십니까? 실제로 그랬을 예. 때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황당무계한 법 논리를 적용하자면 그 권익위원회에서 명품백 그 실제로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네. 없고 그것은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선관위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명품백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한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문제가 풀릴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선,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